김건희가 매관매직 혐의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변호인은 마치 이게 말이 되나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됐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럼 국정과 국정책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인 김건희 개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위층에 자신들의 정책적 또는 인사 관련 요구를 전달하거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 김건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 속에 고가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 아브라함이 건넨 구체적인 청탁에 대하여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민간 외교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특강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 아브라함이 피고인에게 샤넬 화장품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 김건희는 약속을 정하면서 만남은 보완을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김건희와 최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었던 점,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금품 수수와 구체적 청탁이 연이어 무리하게 반복된 점에 피고인이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 직접 호응한 운동 등을 보태보면 피고인은 최 아브라함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통령 직무와 결부된 어떠한 대가 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니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의 비용으로 이 사건 손목 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 또는 선물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론 피고인 서성빈이 증거 부동의에서 기각됐던 이상정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손목 시계는 피고인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김건희에게 제공한 게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 8조 5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조직 예산, 인사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 감독 체계 아래 있고 과학경비 체계 구축 및 로봇계획 같은 첨단 경호 장비의 도입 여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주요 정책적 사항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기 시범 운영 및 관련 TF 추진 현황은 경호처장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 역시 이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고스트 로보틱 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경부터 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대통령 경호처와 사이에 로봇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논의가 선회되긴 하였으나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형과 친분을 형성한 후 2021년 7월 내지 8월경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서성빈은 총판계약 체결 직후인 8월 26일경 이 사건 송모 시기에 구매를 진행하여 9월 8일 김건희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은 그로부터 11일 후에 불과 11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송목 시계는 시가 3,99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피고인 서성빈과 김건희 사이의 관계, 로봇계 사업의 진행 경과, 총판계약 체결 이후 송목 시계 제공, 대통령 경호처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서성빈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로봇계 도입 및 운영사업과 관련된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서성빈이 김건희에게 이 사건 송목 시기를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성빈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나머지 피고인도 보강점을 다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요.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양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첫 안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 및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사청탁과 사업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간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기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끄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들과 그와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향후 기업 현안 해결 및 친인척의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기금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한 금거북이와 세안도, 로봇계 납품 등 대정부 사업 영위를 위한 수천만 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 및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미술품 수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배경과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과의 계약, 여당의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피고인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하여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반크리프 앤 앞의 목걸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진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은닉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법정에서 또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금품을 제공한 자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하였으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 기금속을 이봉관에게 반환한 점 2026년 5월 12일 이봉관을 피공탁자로 그래프 귀걸이 상당 금액인 2,210만 원을 공탁한 점 2026년 5월 11일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 시기에 대금 명목으로 2,870여만 원을 이체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이봉관에 대한 양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상 첫 한형의 범위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어서 징역 1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법인 자금을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한 후 이를 유용하여 고가인 2,210만 원 상당 이 사건 귀걸이를 구매하여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의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친분을 매개로 기업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친인척에 대한 조력을 얻으려 한 부정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와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이 무겁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시점부터 취임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의 기금속을 교부해 왔는 바 비록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행위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교부의 경위와 범행 형태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주주와 회사 전체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 청탁의 수단으로 유용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영 윤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피고인 이봉관은 특별검사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김건희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목걸이 및 브로치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비록 특검법 도입 이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수사 협조 및 증거 제출은 특검법상 김건희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3년, 양형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서성빈이 고위공직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일회 수수 금지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하는 3,99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제공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최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란 지위 및 그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향후 자신의 사업 등에 유무형의 조력을 받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가시하려는 부정한 동기와 목적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직 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서성빈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국내 대행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조사를 앞둔 시점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위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드럼동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 전과 2번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습니다. 최아브라함에 대해서 봅니다. 최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고, 최아브라함 역시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의 범위가 벌금 25,000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디올 가방, 향수, 화장품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그 제공 과정과 관련 대화 내용이 영상 형태로 공개됨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와 외부인 사이의 금품 수수 관계가 사회적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디올 가방의 제공이 언더커버 형식의 잠입 취재 또는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목적이 포함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교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구성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금품 제공과 대화 및 접촉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거나 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 제공과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며 일정한 요청을 전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인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잠입 취재를 위하여 허위의 청탁이나 외형만을 형성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대통령이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나 요청 사항을 전달하려는 의도 역시 함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공익적 문제 제기 내지 취재 목적이 일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는 바,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품 제공 관련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점, 피고인에게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1개, 금도부긴 보관압 1개,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네 아펠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피고인 이봉관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서성빈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최 아브라함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위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김건희의 경우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에 장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